네, 잠시 전 오프닝에서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. 화려함과 편리함을 강조한 한복이 인기를 끌면서 퓨전을 넘어 한복 본연의 고유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종로구에서는 한복이 우리의 고유의 의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이슈 10분 체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옷 제대로 입기 협회 박창숙 회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옷 제대로 입기 협회 제대로 입고 오셨습니다. 예. 지금 입고 오신 옷이 지금 세미 포멀로 입고 온 겁니다. 세미 포멀 한복. 예, 그러니까 준예복으로 입고 온 거죠. 준예복이요. 그 설명을 해주시자면 예. 저고리에 보니까 보름도 없고 예. 또 소매폭도 조금 좁고 예. 그다음에 속에도 원피스예요. 지퍼를 아. 다른. 그래서 그냥 나중에 저고리를 벗고 탑을 입어도 상관없을 정도. 그렇게 세미 포멀이고 이제 포멀은 이제 고름과 깃과 또 치마 끝자락이 모아질 수 있는 예. 그런 스타일이 포멀이 되겠죠. 보통 개량 한복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닌 거죠. 네, 지금 개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. 개량은 뭐 한복이 좀 나빠서 개량된 거냐는 뜻에서 아니고 생활에 쉽게 입을 수 있도록 생활 한복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앞으로 개량 한복이라는 표현보단 생활 한복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라고 네, 그렇습니다. 짚어주셨고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종로구에 계시니까 저도 이제 종로구 취재를 하거나 이게 다니다 보면 고궁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종로구 일대 한복을 입으신 뭐 청년들 많이 볼 수 있어요. 그렇게 뭐 셀카도 찍기도 하고 사진 많이 찍으면서 대여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글쎄 제가 뭐 알아본 바로는 그 뭐 광장 시장을 포함해서 대여 업체가 그 전에는 뭐 한 70군데였는데 요새는 이제 그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한 130여 군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네, 그만큼 이제 한복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네, 있다라고 네, 네. 봐야 되겠네요. 네. 그러면 그렇게 이제 대여점도 많이 생기고 쉽게 이제 한복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복 본연의 멋을 좀 왜곡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고 또 이런 우려가 맞는 건가요? 뭐 조금 뭐 지나치게 지금 뭐 예민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예. 지금 사실 우리 옷을 입게 된 동기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궁을 구경하면서 이게 나라의 줄을 보니까 옷도 입고 싶다 해가지고 한복을 입고 찍는 문화가 생겼었대요. 예. 오래전에. 그게 이제 여행사들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 렌탈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. 사업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. 그냥 그 우리 옷을 좀 제대로 알리고 우리 옷의 정말 아름다움,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우선 사업성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고 화려한 옷을 만들게 된 거죠. 그래서 외국인들은 사실 한복이 그건 줄 알고 입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입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그렇게 입어요. 예.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제 한복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이제 파티 문화가 돼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파티복을 입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 파티복을 입고 싶은 그런 젊은 아이들의 경험이 그런 문화를 이룬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화려하게 옷이 나오는 경향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보통 이런 고궁에서 한복을 입는 연령대를 보면 10대, 20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10대, 그런데 20대죠. 거의. 예, 옆에 이제 지나다니는 커플들 중에 10대, 20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뭐 30대, 40대, 50대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둘이서 하시더라고요. 30대 커플이 나도 입고 싶다 그랬더니 저런 건 젊은 애들이나 입는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한복이라는 게 그런 연령대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연령대는 없지만 그래도 나이를 드신 분들이 그런 옷을 입는 거는 좀 격이 떨어지니까. 너무 화려한 옷은 그렇죠. 떨어진다.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기녀복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옷이 있었지만 예.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젊은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서 통하는 파티복이지 뭐 한복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죠. 예, 그렇군요.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대여소를 대상으로 우리 한복을 제대로 입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 워크숍도 열었다고요? 네, 지난 8월 11일 날 예. 종로구청에서 그 대여 업체 그 대표들 한 30몇 분 하고 한복 전문가들 한 대여섯 분 하고 예. 뭐 또 주변 분들하고 해서 워크숍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한복에 대한 그 어떤 역사나 또 우리 옷이 가야 될 길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 업체들과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
사실 맨 처음에는 그 업체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어요. 예. 그랬는데 그날 오신 분들은 거의 한복과 그 퓨전식의 한복 두 가지를 다 비치해 놓고 고객들한테 선택을 줬다 그러더라고요. 아,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이 그 한복보다는 그 선택을 그 이제 화려한 파티복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예. 그 아이들이 그걸 많이 입은 걸 보고 외국인들도 그게 한복인지 알고 그걸로 고르시더란 얘기예요. 예. 그래서 그 대여점 사장님께서 어떤 분이 이제 설명을 쭉 해줬대요. 이거는 한복이 아니고 퓨전이다 했더니 아 그럼 나는 퓨전을 안 입겠다 하고 한복을 입다 그러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외국인들은 거의 우리 옷을 입지 그렇게 퓨전을 입지는 않더라고요. 아하. 네. 그러니까 뭐 종로 일대에서 여러 한복들이 있지만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화려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퓨전 한복이라고 되는 약간 왜곡되어 있는 한복들이 자주 눈에 띄고 이런 문제점을 이제 짚어주기 위해서 워크숍도 열으신 건데 네, 네, 네. 뭐 사진에 잠깐 보니까 그 김영정 종로구청장도 한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종로구에서 나서서 한복의 아름다움,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례도 만들었다고요? 조례도 만들었다 그러네요.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예.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종로구가 이제 궁안에 있는 구다 보니까 네. 집도 이제 전통 가옥을 많이 알리고 싶어 하시고 집만 알릴 게 아니라 한식도, 한옥도, 또 한복도, 한글도, 한지도 이렇게 알리자라는 취해내서 우리의 그 전통 문화를 알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예. 그 구청장님이. 예. 그 중에 제의를 이제 한복으로 치셔서 아. 구청 내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입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예. 규칙을 정해 놓으셨다 그래요. 그게 종로구 한복 입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서 아주 매월 둘째 주 화요일. 네, 한복인인 저로서는 굉장히 예. 감사하고 자,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. 예. 그러면 저희 TBS도 한복으로 진행을, 저희는 명절 때 이제 한복 네, 입고 네. 진행을 하긴 하는데, 네. 뭐 그렇게 해서 한복을 계속 알리고, 이런 고유의 또 멋을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. 또 한복 입는 날,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, 어떤 혜택인가요? 네, 한복을 입고 네. 뭐 음식점에 가거나 또 무슨 뭐 전시나 뭐 공연을 보거나 또 무슨 거기에 가면 북촌 마을에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대요. 뭐 붓글씨도 쓸 수 있고 뭐 한지로 뭐 만드는 공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구청 내에 있는 뭐 구청이 주관하는 무슨 주차 시설도 이용해도 좋고 또 그 학생들한테는 요새 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가 있잖아요. 예. 거기에 한복을 입고 어떤 행사를 하면 봉사를 하면 그 가점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마련을 해서 우리 옷을 제대로 입는 문화를 종로구에서 한번 크게 힘을 실어 주실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종로구 한복 입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 가면 여러 혜택들도 있으니까 한복을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한복 입기 또 서투는 시민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또 뭐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. 건가요? 저희 협회가 저 종로구청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안국동에 곱다 한복 체험관이라는 데를 오픈을 했어요. 곱다 한복? 곱다 한복 체험관. 체험관. 네.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복을 전시를 해놓습니다. 포멀 한복을 전시해놓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외국인들이 오면은 설명해주면서 옷도 입혀주고 예. 또 그 사람들이 입고 나가서 사진을 찍겠다면 그렇게도 해주고 또 한복이 굉장히 오래됐고 장롱에서 입지 않는 옷을 가지고 오면 네. 수선을 하거나 또 리폼을 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. 또 뭐 한옥 체험을 좀 하겠다 하면 또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걸 오픈해 놨어요. 아, 리폼도 해주세요? 보통 이제 한복 한 벌이 좀 비싸게 입으면 비싸게 입을 수도 있지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한 벌 맞추지 않습니까? 아유, 너무 싼 거죠. 그럼 싼 건가요? 네. 예. 보통 50만 원대라야 50만 원대. 정상인 건데, 네네. 이제 지금 너무나 경쟁도 심하고, 예. 또 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아하. 우리 옷의 기품이나 아름다움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, 한 50만 원, 40만 원대라야 정상 가격이에요. 보통 양복, 좋은 양복 하나 입는다라고 네, 네, 생각하고 그럼요. 한복을 맞춰야겠네요. 그럼요.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리폼 같은 것도 해주시는 예, 그렇게 거고. 좋은 건데 이제 예. 뭐 소매 끝이 달았다든가 예. 아니면 이제 유행은 없지만 이제 고름이 좀 넓은 경우도 있고 소매 폭이 좀 넓은 경우도 있고 또 치맛단이 뭐 길거나 예. 또 품이 뭐 살이 쪄서 좀 품이 너무 커졌거나
그런 경우에는 좀 수선을 해서 입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. 예, 그렇군요. 자, 끝으로 이 한복의 인기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텐데 긍정적으로 이 인기가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지금 이제 그 대여점들이 사실은 한복 입기 운동에 동참하는 거라고 봅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 대여점들이 이제 우리 옷을 제대로 알리겠다라는 그냥 기본 틀은 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지금 뭐 퓨전이다, 뭐 큰일 났다 이건 아니고요. 사실 뒤로 끝매는 게 우리 선조들 중에 고려 시대에 있었던 그 의상이에요. 그래서 실루엣은 사실 맞는데 다만 이제 소재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소재를 우리 한복 소재를 쓰면 그렇게 막 번쩍인 무슨 구슬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소재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뭐 우리 옷의 정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예. 근데 지금 문제가 그 한복 소재가 그 커튼지를 이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문양이 우리 문양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고 또 이제 깃 부분이 우리는 사실 이 Y자 깃이 우리 한복의 기본이거든요. 그 깃이 좀 살아나게끔 하면 그리고 그 리잉 속치마는 우리 그 조선 시대에는 사실 엉덩이를 부풀리는 옷 매무새였어요. 예. 몸에 옷을 감싸고. 근데 개화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양복과 공존을 하면서 A라인으로 치마가 풍성하게 된 게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렇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. 다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속치마에 여러 개의 그 층층이 이제 그 싱을 달아야 되는 속치마인데 그거를 편리하게 링을 하는 뭐 지금 현대에 맞게 하는 건 맞는데 치마를 풍성하게 A라인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링 속치마도 그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. 예. 현대에 맞아야 되니까.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이 또 편해야도 되니까. 그래서 우리 그 대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옷에 대한 기본만 알고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지금 조금 비껴나간 게 있긴 해도 점점 자리를 잡을 거라고 봅니다. 예. 자, 소외되고 있던 이 한복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. 그런데 이 현상 속에서 전통까지 훼손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겠죠. 자, 우리 옷 제대로 입기 협회 박창숙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입니다.